이번 시간에는 얼굴에 있는 신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설명할 건데요. 운동신경은 페이셜 러브, 감각신경은 주로 트리저미널 러브가 와 있습니다. 먼저 페이셜 러브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페이셜 러브가 얼굴에 와 있는 운동가지들이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7시 방향에 마지나 글로벌 치고요. 나머지 컬러로 표시되어 있는 이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 앞쪽에서 얼굴 쪽으로 어, 손으로 얼굴을 딱 하고 때렸을 때 모양처럼 보여요. 눈 위쪽으로는 템포랄 브랜치, 눈 아래로는 자이고마틱 브랜치, 볼로 부칼, 그 아래쪽으로는 맨디블라 턱으로, 목으로 서비칼, 이런 브랜치들이 머스큘라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페이셜 러브 주행에 대해서는 앞에 스크래에서 배웠었는데 간단하게 보이는 부분만 요약을 해서 보면요. 브레인에서 나온 페이셜 러브가 베스티뷸러 코클리아 너브 8번 뇌신경과 함께 7, 8번이 같이 인터널 어쿠스틱 미에투스로 들어가죠. 신경이 큰 덩어리가 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속에서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나가요. 휘어져가지고 아래로 스타일로 마스터디 포레이머라는 곳으로 페이셜 러브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뼈 속을 통과하면서 뼈를 빠져나가기 전에 브랜치를 여러 개를 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브랜치를 내는데 이게 그레이터 페트로살 러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들 크레니얼 포스에서 그레이터 페트로살 러브를 위한 히에투스하고 그루브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온 그레이터 페트로살 러브는 결국 눈물샘으로 가서 눈물을 분비하게 할 건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눈까지 가게 되냐면 그레이터 페트로살 러브를 위한 히에투스를 빠져나와서 그레이터 페트로살 러브를 위한 그루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포레이멀 라세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포레이멀 라세룸 앞쪽에 구멍이 또 하나 뚫려 있죠. 노브 오브 테리고이드 캐날을 통과해가지고 이 앞으로 와서 테리고 팔라틴 포사를 거친 다음에 라크리말 글랜드로 가게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스컬에 있는 동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밑에 여러 개의 머스큘라 브랜치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페이셜 러브에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브랜치들이 존재를 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레이트 페트로살, 러브 오브 테리고이드 캐날, 디 페트로살, 테리고 팔라틴 갱글 랩송에서 라크리마 글랜드 눈물샘으로 가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앞에 안 나왔던 디 페트로살 러브가 있죠. 이건 이제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를 통해서 교감신경, 심파세틱 너브가 따라 올라가는데요. 교감신경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팔, 다리, 머리 이런 곳으로는 동맥을 마치 그물 스타킹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감싸고 따라 올라갑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이시죠?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특히 이 포레이멀 라세르민 쪽에서 디페트로살 브랜치를 냅니다. 그래서 이 디페트로살 브랜치가 그레이터 페트로살 러브와 둘이 합쳐져 가지고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캐날이 되죠. 예, 둘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그래서 눈물샘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눈물샘도 심파세틱과 파라심파세틱 같이 와 있다 이런 뜻이고 주로 파라심파세틱이 워터리 플루이드를 분비하기 때문에 그레이트 페트로살 러브가 주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이제 입 안으로 들어오는 브랜치가 있는데요. 코다 팀파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지금 뼈 속을 통과를 하다가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공간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공간이 팀파니 캐버티예요. 중간귀 소리가 전달되는 곳인데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얘 이름이 팀파니 캐버티를 통과하는 코드다 그 말이에요. 코다 팀파니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링구알 러브를 올라탄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혀 밑에 있는 서브맨디블라 갱글리온까지 옵니다. 여기 와가지고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라든지 서브링구알 글랜드로 가서 침분비도 하고요. 그 외에 링구알 러브를 타고 온 코다 팀파니 너브가 혀 앞쪽 3분의 2로 가서 맛감지를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살짝 신경이 하나 나와 있네요. 스타페디우스 머슬로 가는 신경입니다. 스타페디우스 머슬은
귀 속에 조그마한 뼈가 3개가 있는데 그 세 번째 뼈 스테이프라고 하는 그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기능은 뭐냐면 외부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 귀를 보호하는, 다시 해서 큰 소리가 그대로 귀 속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소리 진동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페이셜 러브 기능을 여러분들 강의록에다가 정리해 놨어요. 거기 보면 이제 브랜치들, 방금 얘기했던 브랜치들이 나오고, 이제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통과하는 신경절이나 가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관에 가서 터미널 브랜치가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기능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능들이 좀 복잡하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기능을 하는 세포 중에 하나예요. 얼굴 표정을 짓기도 하고, 그 외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눈물 분비나 침 분비, 막감각. 앞에는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일반 감각이라는 것은 피부 센소리, 오리클이나 바깥귀결의 센소리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속기 보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외우기도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외우게 하려고 흔한 병은 아니지만 한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 먼저 이 앞에 나왔던 페이셜 러브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페이셜 러브가 마비되는 경우인데요. 이제 특히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술을 마신 게 걸릴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창문을 내리고 냄새를 좀 빼려고 갑니다. 그럼 얼굴이 벌게 돼 있다가 창문 쪽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겠죠. 그럼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얼굴에 확장되어 있던 혈관을 줄이게 돼요. 이 혈관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줄어들었다가 다시 안 돌아오고 경련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스페이즘.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페이셜 러브의 블러드 서플라이가 안 되고, 특히 어느 부분이 잘 안 될 수 있냐면 스타일럼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을 빠져나오는 부분이 구멍이 작고 신경이 커가지고 여유가 없어. 그래서 페이셜 러브가 조금만 붓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도 그쪽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한쪽 얼굴이 마비돼 버려요. 이렇게. 어느 쪽이 마비된 거냐면 이분은 이쪽이 마비된 거예요. 웃어보세요 했는데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안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좀 약간 눈도 부은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벨스 팔시라고 해요. 벨스 팔시라는 것은 페이셜 러브 팔시 중에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를 벨스 팔시라고 부릅니다. 페이셜 러브가 이제 부위별로 손상되면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페이셜 러브가 이 뼈 속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 보면 이렇게 한번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마치 무릎이 꺾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아라고 불러요. 이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아보다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더 프록시말 파트, 여기가 손상되면 밑으로 빠져나오는 눈물, 침분비, 맛 감지하는 기능이 다 없어지겠죠? 그런 뜻이고요. 만약에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아와 너브투 스타페디우스 사이의 기능이 마비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잘려버리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기능이 차단되지만 눈물로 가는 건 살아있겠죠. 그래서 눈물 분비하는 기능은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기능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스타일러 마스터디 포레이먼, 여기가 지금 스타일러 마스터 포레이먼이 빠져나오는 곳인데요. 여기가 마비되면은 표정 근육만 마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이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손상은 되게 스컬 베이스 부분이 이렇게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깨지면 신경 일부가 이렇게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눈물 분비 검사해야 되니까 안과 가서 검사하고, 표정 근육이라든지 이제 귀에서 소리 나는 기능, 그다음에 맛감지 이런 것들 다 검사해야 되니까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맛감지도 검사해야 되고 침 분비도 검사해야 되고 소리도 제대로 듣고 있는 이제 보호가 되는지 검사해야 되고, 다양한 검사들을 다 해야 정확한 부위를 알 수가 있어요.
페이셜 러브의 모터 브랜치가 손상되면요, 이제 머리 있는 쪽으로, 아니 얼굴 있는 쪽으로, 특히 모터 브랜치 중에 아까 5가지 브랜치 있었죠? 그 중에 템포럴 브랜치가 손상되면 이마에 주름을 만들지 못하는, 앞으로는 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옥시피트 프론탈리스 머슬 당겨가지고 이마에 주름 만들어 보세요 하는데 주름을 못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이고마틱 브랜치가 손상되면 오비큘라리스 오큘리 머슬이 손상되는데 특히 아래쪽 부분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아래쪽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각막이 이 눈을 잘 못 덮어가지고 각막 손상이 아니죠, 눈꺼풀이 눈을 각막을 잘 못 덮어가지고 각막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부칼 브랜치와 맨디블라 브랜치는 입 주변으로 이렇게 오는데요. 얘네들 이제 벅시네이터라든지 오비큘라리스 오큘리 머슬을 마비되기 때문에 볼을 꽉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랄 베스티뷸로 들어오는 음식물이 만약에 이 근육들이 마비가 안 돼 있으면 이 근육들의 힘으로 다시 치아 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랄 베스티뷸이라는 곳으로 음식물이 끼게 됩니다. 오랄 베스티뷸는 어디냐면 치아를 꽉 다물었을 때 치아의 바깥쪽과 볼 안쪽, 치아를 다물고 입술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보이는 공간이 있죠. 그 부분에 음식물이 낀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기능들이 복잡해서 이 기능들을 외우려면 좀 노력이 필요한데요. 될 수 있으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크로코다일 티어스라는 단어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크로코다일 티어스라는 것은 이제 위선자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악어가 음식물을 잡아먹을, 먹이를 잡아먹을 때 쌍꺼풀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안에 눈꺼풀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면은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여서 자기가 잡아먹는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마치 불쌍한 척 이렇게 한다. 그래서 크로코다일 티어스 그러면은 유선자의 눈물이다 이런 뜻이죠. 질병명에 이게 거의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크로코다일 티어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질병이냐면 페이셜 러브가 손상돼 가지고 침 대신 눈물이 분비되는 질병이에요. 좀 전에 봤던 페이셜 러브 그려볼게요. 페이셜 러브가 이렇게 와 있었죠. 여기서 눈물 분비하는 게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눈물 분비했었는데 또 하나 브랜치는 이렇게 와가지고 중간에 빠져나와가지고 혀 있는 데로 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 분비를 하기도 하고 맛을 감지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가 탁 부러집니다. 여기가 부러져요. 그러면은 신경이 이렇게 왔던 것이 딱 끊어지겠죠. 그리고 눈물로 가던 애도 이렇게 왔던 것이 딱 끊어져요. 끊어졌다가 이게 그 페리페럴 러브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자라나와가지고 서로 붙게 돼요. 서로 붙는데 이게 그대로 가서 딱 붙으면 기능을 제대로 할 텐데 얘네들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요.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러면 눈물을 분비하라고 신호를 보내면 침이 나오고, 침을 분비하라고 신호를 보내면 눈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침이 분비돼야 되는 상황이 눈물이 나온다는 뜻이 음식물을 먹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침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기능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서 맛을 감지를 하죠. 맛감지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 침 분비합니다. 세 번째 기능 감격해서 눈물이 나와요. 네 번째 기능 얼굴 표정이 웃는 표정이 돼요. 아 너무 맛있다고 감탄하면서 아 너무 맛있다고 소리를 내면서 귀로 소리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게 흔한 라크리마 글랜드 신경지배를 어떻게 받는지 1078쪽에 그림과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코다 팀파니를 통해서 서브맨디블라나 서브링구얼 글랜드로 가는 것들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요거 빠져나오는 이 부분이 페트로 팀파닉 피셔죠. 요것도 고락 파트에서 보시면 제가 설명해 놨어요. 머리에 있는 부교감 신경들입니다. 뭐 실리아리 갱글리아, 테리고팔틴 갱글리아, 소맨디블라 갱글리아, 오틱 갱글리아들이 있고
각각 어느 신경들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감신경은 혈관을 따라서 전체 피부에 다 분포를 하지만 부교감신경들은 몇 군데에 이렇게 머리에 몇 군데로만 이렇게 브랜치를 내게 되죠. 1068쪽에 이렇게 갱글리아 종류들이 있고 기능들과 어떤 신경들이 와 있다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얼굴에 있는 감각신경, 트리저미널 러브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트리저미널 러브하고 스파이널 러브가 같이 있는데요. 주로 트리저미널 러브 할 거예요. 트리저미널 러브의 세 가지. 그리고 트리저미널 러브 중에서 맨디블라 디비전, 경로와 주요 가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학습 목표로 됩니다. 강의를 보시면 트리저미널 러브는 한 페이지에 다 설명을 해놨고요. 스파이널 러브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저미널 러브와 스파이널 러브가 페이스와 스칼프의 감각 신경이 되겠어요. 트리저미널 러브는 세 개의 디비전이 나오기 때문에 트리저미널 러브라고 부르죠. 옵살믹, 막실라리, 맨디블라 디비전. 강의록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트리저미널 러브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놨냐면 머리 파트에 나온 설명들을 플러스 뒤에 교과서 맨 뒤에 크라니얼 러브 챕터가 따로 있죠. 거기에 나온 내용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설명을 써놓고 혹시 목 파트에서 나온 것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써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이제 브랜치들 옵살믹 디비전에서 프론탈 브랜치, 네소실리아 브랜치, 라크리말 브랜치가 나오고 다시 프론탈 브랜치에서 수프라오비탈, 수프라트로클리아 브랜치가 나온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느 부위를 통과한다. 혹은 각막이나 홍채를 지배한다. 실리아의 갱gli에서 시냅스를 한다. 통과하는 포레이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설명들을 써놓은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것은 옵살믹 디비전일 때 수피오비탈 퓨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세 개로 나눠지기 전에. 이텔리체로에서 뒤에 색깔 다르게 해놓은 것은 이제 피부에 분포하는 것들, 이것이 전부 다 피부에 분포하는 것은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피부에 분포하는 것들이고, 피부에 분포하지 않고 이제 결막이라든지 각막 이렇게 점막들에 분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고 아셔야겠죠. 이렇게 세 개의 브랜치가 그림상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고, 그림 보고 이름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보면은 얘가 프론탈 같은 경우는 수프라오비탈, 수프라트로클리아로 가게 되고 엔티리어 스모이달이나 인프라트로클리아가 네소실리에서 나온 것이 보입니다. 맥실라리 디비전은 이제 이 그림이 좀 잘 그려져 있는데요. 이제 자이고마틱 브랜치라든지 수피리어 알베올라 브랜치, 수피리어 알베올라 브랜치 같은 경우는 포스티어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미들 수피리어 알베올라, 엔티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가 있죠. 그 중에 포스티어리어만 따로 맥실라의 뒤쪽 구멍을 통과를 하고 얘네 둘은 인프라오비탈 그루브 혹은 캐날에서 브랜칭이 되죠. 인프라오비탈 러브가 가면서. 자, 요것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면 고락 파트를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맨디블라 디비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전원까지 끼고 하는데 왜 이게 화면이 어두웠다 밝았다 하네요. 첫 번째 이제 메닝기알 브랜치가 나오고요. 이 브랜치들 다 외우셔야죠. 두 번째는 이제 부칼 브랜치 볼로 가는 거. 세 번째는 오리큘로 템포랄 러브. 오리큘과 템포랄 쪽으로 올라가는 브랜치가 있습니다. 링구알 러브가 있고요. 인피엘 알베올 러브, 거기서 나온 마일로 하요이드 머슬로 가는 러브. 마일로 하요이드 머슬은 이제 턱 아래쪽에서 입 안과 목 쪽, 머리와 목 쪽을 이렇게 나눠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돼요. 하요이드 머슬하고 맨디블의 인터널 서피스에 있는 마일로 하요이드 그 라인이 있죠. 그룹 아니고 그 라인 쪽에 이렇게 붙는 근육입니다. 다이가스틱 머슬이나 마일로 하이드 머슬로 가고 있어요. 멘탈 러브로 가서 피부
여기 보시면 이제 트리저미널 러브에는 트리저미널 러브의 다른 브랜치는 없지만은 이 맨디블라 디비전에는 모터 브랜치가 있죠. 여기 이 박스에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모터 브랜치입니다. 중요한 머슬로는 마세터, 레터럴 테리고이드, 메리알 테리고이드, 템포랄리스 머슬 요 네 개가 마스티케이션 머슬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씹는 근육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잘 자란 근육들인데 잘 자란 근육들은 교과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여기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퍼왔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나올 겁니다. 결국은 그 쿠타니스 브랜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서 브랜치 이름하고 어디까지 지배하는지 좀 봐주셔야 돼요. 옵살믹 디비전은 위쪽 눈꺼풀, 코 가운데에서 코끝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맨디블라 디비전은 콧볼 있는 쪽하고 아래쪽 눈꺼풀, 머리카락 있는 쪽까지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되어 있고 윗 입술까지. 맨디블라 디비전은 아랫입술에서부터 오리큘 템포랄로 해서 오리큘랄과 템포랄 리전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앵글 있는 쪽은 빠져 있어요. 맨디블 앵글이. 그래서 트리저미널 러브가 손상될 때 마비되는 부위에 대해서 강의록에 적어놨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트리저미널 러브 기능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마비되면 손상되면 마비되는 부분이니까 스칼프 앞쪽 3분의 2, 2분의 1 여기 앞쪽 얘기하는 거죠. 트리저미널 러브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의 피부, 여기 맨디블 앵글을 제외한 맨디블 앵글로는 다른 신경이 와 있죠. 눈의 각막이나 결막, 나중에 자세히 눈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을 거고요. 입이나 코 안에 있는 점막, 혀 앞쪽 3분의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씹는 근육, 마스티케이션 머슬, 이 트리저미널 러브가 지배하는 부분입니다. 요 1, 2, 3, 4번은 피부나 점막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눈, 코, 입을 다 벌린 상태에서 콧구멍도 크게 벌리고 눈도 뜨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앞쪽에서부터 페인트를 얻어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맨디블 앵글을 제외하고 피부, 눈 안에, 코 안에 점막, 혀 앞쪽 3분의 2까지 이렇게 색깔이 이 페인트가 묻겠죠. 그 부분이 트리저미널 러브가 지배하는 부분입니다. 스파이널 러브들 와 있네요. 그레이트 옥시피탈, 레스 옥시피탈, 서드 옥시피탈, 그레이트 오리큘라. 특히 그레이트 오리큘라가 앵글 있는 쪽으로 와 있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브랜치들이 위치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목 파트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